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이 개발한 이 FA-50 경전투기죠. 이 FA-50이 과연 말레이시아에 팔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언론에서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도가 중국에게 완전히 빅엿을 먹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가 미얀마 사태로 에너지 수급망 안전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국을 약올리는 무력 시위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말라카 해협 입구에서 중국을 겨냥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말라카 해협 인도양 접경 지역인 안다만해 일대에서 공군 주도의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인도 정부가 현지 시각 4월 11일 예고했습니다. 인도는 안다만해에 인접한 자국령인 안다만 섬의 포트 블레어 공군기지, 안다만선 남단의 카니코바 섬의 카니코바 공군기지에 수호이 30 MKI 전투기를 배치하고 브라모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공군이 지난해부터 작전 배치를 시작한 브라모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수호이 30 MKI 전투기 동체 하단에 한 발이 탑재되는 대형 미사일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290km, 비행 속도는 마하 3에 달해서 중국 해군의 함대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인도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통합한 2개 비행 연대를 본토 남단에 배치 중인데요. 이번 훈련은 해당 비행연대의 안다만 제도 전개 능력과 유사시의 말라카 해협 봉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흘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얀마 전국이 혼란에 따라서 미얀마 군부 독재가 무너질 경우에 말라카 해협은 중국이 안정적으로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루트가 되는데요. 미얀마 전국 혼란 시기를 맞추어 이루어지는 인도 공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 훈련으로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질 모양입니다. 자, 이 수호이 30 전투기가 브라모스라고 하는 이 큰 미사일을 동체 하단에 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의 야혼트 그 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을 받아서 만든 미사일이죠. 그래서 지대함 그리고 함대함 버전도 있고 이렇게 공대함 버전도 있는데 덩치가 워낙 이제 1톤이 넘는 그런 무게다 보니까 이 전투기 동체 하단에 한 발 다는데요. 인도 공군 같은 경우는 수호이 30 MKI 전투기를 총 27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대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브라모스 공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 가장 많이 쏠 수 있다면 브라모스 공대함 미사일을 총 40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도는 가지고 있는데 40발 다 막을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막을 수 없죠. 왜냐? 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국이 미얀마의 군부를 사주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지금 예측들이 많고 그런 분석들이 많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가 미 정부의 후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인도가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중은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아웅산 수치하고 협의해서 킬러급 잠수함을 한 척 중고로 주는 등 아주 이 인도도 작업을 좀 하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 아웅산 수치 얘들 안 되겠다. 그래서 군부를 사주해서 엎어버리고 완전히 미얀마를 중국에게 협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결심을 한 소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인도의 항구에서부터 그 권명 운남성이죠. 운남성까지 가는 그 송유관인데 그 송유관 중에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원유고 하나는 천연가스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해상으로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해상 수송로가 봉쇄되면 중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런 자산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얀마 전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쿠데타 정부가 제대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왜냐? 미국이 나서서 니들 잘못된 거야.
라고 나섰기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가 나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미얀마 쿠데타 정부 안심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니들 미얀마 쿠데타 정부 뺏기면 다시 아웅산 수치가 올라오면 니들 미얀마 송유관 끝이야. 그러면 니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라카 해협인데 자 우리는 말라카 해협 입구에 안다만 제도 이 안다만 제도 전체가 인도 영역인데 이 인도 땅인 안다만 제도에 비행기지, 공군기지를 딱딱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말라카 해협에서 나오는 군함들 전부 다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훈련을 보여주는 것이죠. 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지 않고 역시 이제 이 미얀마로 들어가는 수송선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뭐 때려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미얀마 입구를 다 틀어막고 있는 게 안다만 제도이기 때문에 놀랍죠. 인도가 인도양의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인도양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많은 섬이 인도 섬이라고 하니까 참 놀랍고 부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공군기지를 만들어 놓고 안다만 제도의 북쪽 끝 그리고 남쪽 끝에서 다 출격해가지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를 해서 여기서 하겠다라고 사격 박스를 공개를 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속에서 불이 나겠죠. 그래서 인도는 야 니들이 북쪽에 그 판공초 호수 이런 데서 우리하고 지금 뭐 어른거리고 니들 전체적인 군사력 우리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니들 함대를 그냥 봉쇄해버리면 니들은 한 달만 지나면 국가 경제 말라버려. 이 원유가 공급되지 않고 국가 경제가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온다 하더라도 그 탑재되어 있는 J-16 뭐 이런 것들이 이 수호이 30 MKI에게는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조기 경보기 통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니들 항공모함 와봐. 우리가 그냥 이거로 다 때려버려. 어떡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 뭐 핵 가졌니, 뭐 J-20 뭐 스텔스기가 있니 아무리 까불어 봐야 우리가 니들 에너지 수송로 미얀마 그리고 말라카에 딱 봉쇄하면 니들 아웃이야 라는 과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저도 이 안다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전부 인도 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기사 조사를 하면서 또 새삼 알게 됐는데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도 아주 멀리 섬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든 고소하다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평가단이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테자스 전투기를 검증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 FA-50이 중국제 JF-17과 함께 말레이시아 공군 경전투기 사업의 결선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국산 경전투기 FA-50이 중국, 파키스탄 공동 생산의 JF-17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무장 수준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이 중국 합작 기종과 처음 맞붙는 이번 경합에서는 사거리 50km 이상의 미사일 등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수준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8대 규모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다양한 무장 운영이 가능하고 A사 레이더까지 탑재된 인도제 테자스 마크-1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다음 달 평가단의 인도 방문 일정까지 공개된 상태인데요. 국내 매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FA-50이 JF-17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고 무장 문제만 해결되면 이길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카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출을 고려해서 FA-50 성능 개량을 검토 중이며 사거리 50km급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25km의 IRIS-T 미사일 등의 통합을 고려 중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방사청이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체 비용이 400에서 8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FA-50 신규 무장 통합 및 성능 개량 비용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 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FA-50의 성능 개량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낼 필요까지 있는지 이 언론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A-50 그리고 JF-17 그리고 인도제 테자스 이렇게가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18대를 도입하는 그 사업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고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스웨덴의 그리펜이 제일 좋지만 비싸다. 그래서 아웃. 그리고 한국의 FA50 뭐 서방제라도 좋긴 하지만 성능이 제일 구리다. 그래서 아웃. 그래서 이제 성능이 이 카탈로그상의 성능이 좋은 JF-17 중국과 파키스탄제죠. 그리고 이제 이 인도제 테자스 이렇게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중국제를 쓰기는 조금 뭐 미국이 보는 눈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인도제 테자스는 이제 카탈로그 상의 성능이 아주 좋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가 필요해. 그리고 50km 이상의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공대함 미사일이 필요해.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테자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주장한 바로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 탑재를 했고, 그리고 그 A사 레이더로 인해서 중거리 공대공 전투 할 수 있고, 그리고 브라모스까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공대함 미사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현된다면 사실은 테자스가 가장 유리하고 또 이 말레이시아 평가단이 실제 다음 달에 인도에 가서 시험평가 해보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우리 FA50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FA50이 탈락했다라고 저는 봤는데 의외로 이렇게 FA50이 결승전까지 갔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탈락했다라는 식으로 왜 JF-17하고 결승했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다음 달에 테자스 평가를 지금 간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혹시 저는 이 기사를 쓴 이 두 매체가 유럽제 무기 그 중에서도 특정 어떤 그 에이전시가 이 중개하는 무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그래서 혹시 그런 게 관계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력 언론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국방 관련한 평론을 하려면 그 정도 도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뭐 이러한 기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익에 의해서 이 안보 문제는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쏟아져 나온 기사 JF-17과 함께 FA50이 결승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현실과는 좀 다르다. 테자스가 지금 거의 단독 후보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럼에도 우리 FA50이 아직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아스람이나 뭐 이런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유럽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장착하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FA50의 우리 공군 운용 개념은 그런 중거리 전투 능력을 FA50이 가지는 게 아니고 지상 폭격해주는 동부 전선에서 육군에 대한 지상 지원 이게 이 FA50의 임무예요. 그런데 여기다 공대공 미사일 단다 장거리 그럴 이유가 없죠. 그 돈으로 다른 거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